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한일 가왕 2화 방송 리뷰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価値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여긴 항상 시작할 때 PPL을 하고 하네. 방송 1화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의 첫 번째 자기소개 무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나라의 참가자들이 개인당 100점 만점으로 7명이 700점 총점으로 평가를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방송 1화에서 이제 몇 명이 노래를 했었는데 우타코코로 리에상 이분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점수 평가는 발표되지 않은 채로 1화에서 끝났습니다. 이번 자기소개 무대에서 우타코코로 상이 1위 할 것 같은데 1위네요. 683점. 린이네요. 린님 입장에서는 공명을 하기에는 트로트가 되게 쉬울 거예요. 이게 린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다양한 직군에서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하던 사람들이 트로트 쪽으로 뛰어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가요, 실용음악을 하던 보컬리스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 트로트의 저런 기교, 맛을 살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곡의 난이도, 곡의 높낮이라던가 그 멜로디의 변화하는 난이도는 일반 가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팝 음악에 비해서 트로트가 좀 간단하거든요. 일단 음의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폭도 팝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린님도 원래 본인이 부르시던 노래에서는 높은 음을 낼 때는 조금 발성의 디테일을 엄청 신경 써서 부르시는데, 이전에 현역가왕에서 부른 노래도 그렇고 지금 오늘 노래도 보면은 정말 그냥 발성을 가볍게 낼 수 있는 음역 안에서만 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불필요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부드럽게 소리를 공명해서 노래를 끝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팝음악 부르셨을 때보다 소리가 더 부드럽게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팝음악 불렀을 때는 음이 높으니까 성량을 더 크게 내시기 힘든 창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게 내시던 걸 지금 여기는 음이 좀 낮으니까 린님 치고는 성량도 되게 크게 공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 94점? 네, 될 거야. 아니, 참가자인데 서로 미팅을 하고 있어. 마코토님. 노래 괜찮게 하네. 그 일본 보컬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 막힌 콧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 뽑았어요. 한국에서 그게 전혀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한국용으로 다 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약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잘했네. 네, 마코토님의 좋은 점은 이 곡이 가진 곡조가 소리에 좀 힘을 주거나 악센트를 주기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약간 그걸 유혹하는 멜로디 라인인데 거기서도 딱 필요한 만큼의 힘만 넣고 그 이상 안 넣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힘을 아예 약하게 주지도 않고 거의 적절한 상태에서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래의 기본기도 좋고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노래를 오래 해왔다는 그런 경험이 잘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자체가 한국 트로트 가수들 일본 엔카 시장에 진출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미지수잖아요. 일단 이 방송이 살아야 되는데 방송은 보험이 있잖아요. 한국에선 잘 될 거라는. 한국에선 워낙 트로트 방송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일본 가수들과 지금 참여한 한국 가수들 한국에서 활동시키는 걸 보험으로 깔고 거기서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벌 목적으로 거기에 투자로 일본까지 진출시킨다, 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본 가수들 선택을 할 때 한국에서 싫어할 만한 창법이 아니라 좋아할 만한 창법들을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일본 가수들의 흔한 창법이 없이 되게 좀 드문 창법들의 가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기 때문에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 하실 때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한 93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점수 잘 받을 것 같은데? 예, 677이죠. 노래 자체는 잘했어. 예, 박혜신님 무대. 소리를 받쳐주고 잘 부르시죠.
공간 이동이 참 좋아요. 네, 박혜신님. 이게 좀 전통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트로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요 스타일이죠. 가요에서 좀 옛날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스타일. 거기에다가 박혜신님 지금 자체 성대가 약간 허스키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허스키한 소리가 발생되는 성대를 가지고 소리는 정확히 입과 코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체에 약간의 긴장을 준 상태로 딱 받쳐놓고 여기서 공간을 안정적이게 공명을 시켜서 소리를 울리시는 창법인데, 좋은 점은 박혜신님 같은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이신 분들은 이쪽 공간으로 공명을 하면 고음으로 올라갈 때도 그냥 여기에 받쳐놓고 계속 입 공간에서 약간 힘으로 고음을 우겨 넣는 분들이 많은데, 박혜신님은 고음 냈을 때는 완전히 소리를 또 위로 쓱 빼서 밑에서 힘으로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고음으로 가셔도 그 기본적인 허스키한 톤은 있지만 울림 자체는 맑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노래의 실력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창법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창법은 아닌데 이 발성이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시는 거고, 뭐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그 엔카 가수분들 중에 이런 스타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좋아할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5점? 예. 672점. 나츠코상. 주경 야독형 국가대표는 뭐야? 네, 이분도죠. 일본에서는 굉장히 드문 스타일이에요. 비음을 거의 안 치죠. 구강에서만 발성을 하고 거의 벨칸토 발성을 하고 있어요. 성악 발성. 네. 나츠코상. 제 생각에 지금 일본 출연자분들 이제 다 한 건가? 그러면은 지금 일본 참가자들 전체를 봤을 때 발성만 놓고 봤을 때는 우타고 코로상과 나츠코상이 제일 좋아요. 이 두 분이 발성만 놓고 봤을 텐데, 발성이 좋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래는 결국 감정을 전달해야 되니까 표현력과 본인의 개성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츠코상의 지금 발성이 굉장히 포멀해요. 그러니까 발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공연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에 이 커버 가수들 중 남의 노래 커버하는 아마추어 가수분들 중에서 발성은 진짜 좋은데 노래 개인 노래를 들었을 때, 신곡을 듣거나 오리지널 송을 들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누구죠? 노래하는 유튜버 구독자 제일 많으신 분이 남의 노래 커버할 때는 막 1000만 뷰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 신곡 내면 100만 뷰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노래 커버는 그 가수처럼 진짜 노래를 잘하는데 견본이 없는 오리지널 송을 부르면은 아주 평범해지는, 노래는 잘하지만 색깔이 없는. 그래서 나츠코상이 그런 걸 극복한다면은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잘하신다. 지금 거의 뭐 정석적인 벨칸토 발성, 성악 발성을 잘 하셨거든요. 창법의 스타일, 톤의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가수로 친다면 박정현님처럼 좋은 발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9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650점. 네, 이제 별사랑님이죠. 한국 마지막. 네. 네, 별사랑님 무대였는데 아까 이제 한국에서 나왔던 신님과 이 별님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이런 트로트나 가요 쪽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여성 창법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좀 다른 점은 신님은 기본 베이스를 입에서 공명시키고 고음에서는 코 쪽에서 공명시킨다는 거. 근데 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에서 공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성대 자체에서는 약간 저런 둔탁한 허스키 보이스가 나오는 성대예요. 그런데 신님은 입 쪽에서 큰 공간에서 울리니까 소리가 더 크고 단단하게 나다가 이제 고음에서 부드럽게 나오는 건데, 코에서. 별사랑님은 처음부터 코에서 내니까 허스크 보이스가 살짝만 나오고 되게 부드럽고 저 앵앵대는 콧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뭘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런데 이 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명을 시키면, 그러니까 코를 베이스로 공명을 시키면 어떤 노래에서든 그러니까 장르랑 상관없이 약간 단점들이 많이 생겨요. 일단은 코가 공간이 작으니까 소리는 조금 더 작아진다. 울림이 작아진다. 그리고 코는 단단한 공간들이 아니라 여기가 다 말랑말랑해서 소리가 명확하게 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둔탁하고 먹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코가 막혀 있는 어떤 꽃가루 알레르기, 뭐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콧소리를 낼 때 좀 답답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점 때문에 저는 베이스를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주의인데, 코는 저 콧소리가 들어가서 톤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톤의 색깔이 강하게 입혀져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 뭔가 표현력에 강약 조절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코를 베이스로 공명을 하면 콧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표현력을 해도 표현력의 차이가 커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입을 베이스로 썼다가 코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차이가 커지거든요, 폭이. 근데 어쨌든 별사랑님은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액션을 하고 더 악센트를 줘서 표현력을 크게 늘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코에서 공명을 하는, 그 코를 베이스로 공명을 하는 보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9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71점. 네, 이제 끝났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노래 잘하는 분들 데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그 얼굴 때문에 오신 분, 저분만 노네요. 저분이 전체 참가자 중에 혼자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 노래 실력이. 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 중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팀의 우승자분이 노래를 제일 못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두 분만, 우승자랑 저 비주얼 때문에 뽑힌 두 분만 그 일본 특유의 콧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편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공명을 잘하는 사람들이네요. 네, 리에님이 1위 했어요. 네, 1차전 한대요. 총 3차전까지 하는 방송. 아니 근데 이게 맞아? 잠깐만요, 봐봐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